자, 이제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번에 과세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보시면 앞전에 했던 겁니다.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그 납세 의무자를 보시면 15페이지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란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법에 의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납세 의무자 범위는 연대 납세 의무자와 2차 납세 의무자 및 납세 보증인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만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죠. 납세자 안에 뭐가 있다?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구조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보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와 특별 징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원천 징수 의무자와 특별 징수 의무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얘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때 이 납세 의무자 설명할 때 얘네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본래 연대 2차 납세 보증인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연대 납세 의무자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말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얘가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진다. 그 15페이지 맨 밑에 1번 동그라미 1번 있죠. 여기 보시면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보시면 연대 납세 의무자란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둘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각각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액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 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그죠?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그 연대 납세 의무자 이게 쭉 나옵니다. 그걸 다 읽을 건 없는데 1번에 보면 공동 상속 재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자 상호 간의 취득세 연대 납세 의무라고 돼 있죠. 이것만 설명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갑을병이 공동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공동 상속을. 그러면 각각의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 그럼 지분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일단. 그 얘가 만약에 세금 1억 2천이에요. 근데 얘네 세금이 똑같아. 그러면 4천, 4천, 4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이 갑을병이 이 취득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대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이 갑도 1억 2천, 을도 1억 2천, 병도 1억 2천에 대해서 법적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그 말은 누군가 세금을 안 내면 나머지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연대 납세, 우리 연대 보증 쓴다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만약에 이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죠.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진다. 해서 나중에 얘네들은 연대 납세, 이때, 그럼, 그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울 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차는 말 그대로 2차고요. 납부를 보증한 자, 납세 보증인, 이런 게 있다. 이건 구체적으로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과세 표준 했었죠?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양세란다. 그죠? 그거 했었고요. 세율 나오죠. 4번에. 세율은 1번에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서 정률 정액 그랬죠. 정률이 뭐라고 했어요? 비율. 그죠? 퍼센트지 비율로 표시되는 걸 정률 그랬고 앞전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액은 화폐 단위, 금액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걸 정액세율이다 그랬죠. 그랬고 2번 과표 크기 변화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비례 세율과 뭐가 있다? 누진세율이 있다. 그럼 비례와 누진은 비례 세율, 누진세 이렇게 됐죠. 비례와 누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표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 그랬죠.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누진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비례세율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비례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취등록세는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뭘로만 되어 있다?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다 돼 있는 게 뭐가 있다?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양도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고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표시할 때 0.1에서 0.4%, 6에서 42% 이런 식으로 된 게 누진이에요. 4%, 0.7%, 0.3%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보통 비례세율이죠. 그러니까 누진은 구간이 나와요. 구간. 그죠? 왜? 금액별로 단계별로 세율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게 누진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례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조세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비례와 누진이 있는데 재산세 중에 누진이 3개가 있어요. 3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3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요 3개만 재산세는 누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재산세는 뭐 있다? 별도 종합주택 3개가 있는데, 그죠?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뭐다? 나중에 이 3개만 뭘 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얘네들은 재산세가 누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도 세율은 뭐로 되어 있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조세는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3번에 세율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일정 세율, 표준 세율, 제한 세율 그런데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일정 세율은 일단 세율이 고정됐다는 거죠. 법으로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그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을 일정 세율, 다른 말로 고정 세율 그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입니다. 표준 세율. 자, 읽어볼게요. 세법에 규정한 세율로서 통상 적용할 세율을 말한다. 다만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세율은 일반적으로 적용된 세율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할 수 있어요. 일정 범위. 그걸 우리가 표준 세율 그래요. 우리가 배운 지방세 있죠. 지방세 3개는 다 뭘로 되어 있다? 표준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는 다 뭘로 되어 있다? 표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얘는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범위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주체를, 그죠? 그래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준 세율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방세 3개는 전부 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 범위는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잘 나오는 게 얘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땡, 틀린 거야. 왜? 얘는 안 되고 뭐만? 얘만 가감 조정, 일반세율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뭐가 잘 나와요? 얘는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안에서 가감 조정이 됩니다. 등록세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할 때 얘는 등록세 있죠? 걔는 가감 조정이 안 돼요. 누구만 돼? 부동산 등기만 가감 조정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뭐예요?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감 조정하면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재산세 가감 조정한 세율은 뭐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땡, 아니고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특징적이라 볼 수 있어요. 취득세는 표준세율만 되고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이 안 되고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하나여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재산세는 당해년도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 특징적인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 상한 하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세율 자체를 제한했어요. 최고 세율 딱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한도를 정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제한세율 그러는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는 도시지역분이 있는데 우리는 안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개념상으로 이해할 것은 표준세에 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조세의 징수에서 나옵니다. 자,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린 두 개를 배운다. 하나는 뭐? 신고, 납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쵸? 보통 징수가 있다 했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 그 얘기죠. 우리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려면 내가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 신고납부조세는 사고 팔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있다 했죠. 내가 샀으니까 얼마에 산지 알고 팔았으니까 얼마에 파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사고 팔 때 낸 세금인 취등록세와 뭐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조세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보유세, 거래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들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줘. 그걸 우리가 보통징수 그럽니다. 그러면 국세는 신고납세 그러고 얘는 정부 부가가세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맞박이나 이모박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안 하거나 납부 기한 내 돈을 안 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거죠. 자, 만약에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가 나오고. 얘는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금이 나온다 했죠. 세금. 그죠? 신고는 가산세. 그죠? 그리고 보통징수를 안 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해서 세금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종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산세 종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가산금의 종류가 있겠죠. 가산세는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게 가산세거든요. 이때 의무가 뭐라겠어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입니다. 의무가 두 개죠. 신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고요? 납부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오고 얘를 안 했을 때도 뭐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안 했을 때 내는 가산세가 뭐가 있다 했죠? 일반 무신고 있다 했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세도 있고 과소. 그죠?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일반, 부정. 일반이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고 부정은 고의성이 있다겠죠.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도 한번 죽어봐라. 걸리면 죽는다. 죽을 사자에서 얼마나 하겠어요? 얘는 40이라겠죠. 고의성 있으면 40. 얘는 고의성은 없는데 너는 무신고. 신고를 아예 안 했고 너는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너는 신고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20.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 10 해서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는 무신고 20, 과소는 10, 부정은 무신고, 과소신고 둘 다 40. 왜?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겠죠. 무조건 너는 죽어라 40. 그리고 납부는 1일. 원래 만분의 3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10만분의 25로 바뀌었죠. 만분의 2.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0.025%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개정. 납부불성실 가산. 얘는 1일 계산하는 거야. 하루 지날 때마다 추가적인 건데 원래 0.03%에서 줄었습니다. 그죠?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 비해서 너무 이게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줄인 거예요. 그죠? 우리 개정상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뭐 지금 일부러 열라고 막 처음부터 할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개정상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을 합니다. 개정상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모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판에 제가 프린트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하루에 이렇게 간다 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 내용은 여기 가면 다 똑같이 나와요. 가산세 내용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세 가면 또 나오고 양도세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듣고 공부하고 하고 그리고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계속 틀리는 거야. 참 일관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죠?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려줘. 야, 내가 처음에 틀렸는데 이걸 중간에 맞추면 되겠어? 사람이 가오가 있지. 일관성이 계속 틀려주는 거지. 그죠? 그 시험 보러 갔을 때도 마무리 깔끔하게 진짜 이왕 틀린 거 마저 틀리자. 이러는 거지. 그리고 뭐야? 훅 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지. 그죠? 뭔가 이제 개정을 자꾸 해야 돼. 개정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꾸 하면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 이건 반복밖에 없다니까. 반복밖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강생들이 막 그런 물어보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잘하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근데 열심히 한대 자기는.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공부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2시간 공부 열심히 했다가는 안 되잖아. 제 특징이 그거거든요.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 딱 보면 20분 지났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 1시간 공부할 때 저는 한 10시간 정도 공부한 그런, 내가 체감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한 2시간 하면 진짜 하루 종일 공부한 거 똑같아요. 그럼 집에 가야지. 그럼 저는 집에 가면 되게 뿌듯하죠. 왜? 감정적으로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네. 근데 시험은 떨어지죠. 왜? 꼴랑 2시간 했으니까. 본인이 느끼는 열심인 그건 상관없는 거죠. 절대량이라는 게 절대량. 그죠? 그걸 보고 계속 해줘야 돼요. 꾸준히.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도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득점 안 해도 되니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산세가 지금 보시면 신고납부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 18페이지, 19페이지에 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 없죠. 그냥 신고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이거는 고지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면 어디를 보시냐면 20페이지에 5번에 가산세가 나와 있어요. 용어 정의가. 그죠? 거기 1번에 가산세의 그래가지고 용어가 나와 있죠. 가산세란 세법에 정한 규정하는 의무. 의무가 뭐라고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라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니까 의무가 기본적으로 2개니까 이거 안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 거고, 납부 안 했을 때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부과가 된다. 이 뜻입니다. 해서 거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릅니다. 가산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보는 거고,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성격 자체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가산세에 가산금이 포함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서로 남이다 생각하면 돼. 남이다. 그죠? 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요? 남이다 생각하고, 와이프도 남이다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 그럼 서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얘가 용어정이 나오면 걔만 조심하면 된다겠죠?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걸 포함한다. 이러면 땡, 틀렸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가산세 성격이 나오죠.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의 정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지문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얘가 조세는 아닌데 그 조세 일종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국세인 양도세에 붙으면 얘도 같이 그 양도세에 포함시켜서 국세 일종으로 보는 거고, 이 가산세가 취득세에 붙으면 취득세도 가산세에 붙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같이 지방세로 봐주겠다. 그래서 조세 일종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뭘 하면, 그쵸? 감면을 하게 되면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 자, 얘는 가산세는 조세가 아닌데 그 세금에 포함시켜서 조세 일종으로 봐준다겠는데, 만약에 그 본세를 뭘 하게 되면, 감면하게 되면 누구는 감면 안 해준다? 그렇죠. 가산세는 감면을 안 시켜주겠다. 왜? 가산세는 지가 잘못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해서 그 동그라미 2번이 그나마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서는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가산세 적용 세목은 뭐 나와 있죠. 외울 거 없고 우리 배우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3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용 그래가지고 뭐 무신고 가산세 부정해서 쭉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 미니 강의 보면 교육세, 농특세, 종부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취득세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농특세 10% 붙고 지방교육세 20% 붙잖아요. 그럼 만약 1억짜리를 매매로 사면 취득세 4%죠. 그럼 4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농특세가 2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4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탈 얼마가 나오냐면 46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억짜리를 매매로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세가 매매가 400만 원 나왔고 농특세, 부가세 포함해서 460만 원이거든요. 그죠? 이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나와요? 무신고 가산세 얼마? 20%를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그럼 무신고 가산세 얼마일까요? 461대 무신고 가산세를 구하면 얼마일까요? 20%. 계산 안 되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았는데 뭐라는 게 지금 뭘 계산하라는 게 지금 눈 번쩍 뜨고 나니까 지금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1번 80만 원, 2번 96만 원. 정답? 몇 번이에요? 18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졸다가 이제 180만 원 그러면 안 되죠? 얼떨결에 찍었는데, 그죠? 찍었는데 맞았어요. 1번. 그죠? 80만 원. 2번.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문제 풀 때는 정답이 크게 보여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은 크게 보이지는 간두고 크게 보이는 얘를 막 이 조그만 얘를 갖다 푸는 거. 야, 네가 수상해. 얘를 막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막 얘가 자기가 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하도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답이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하고 2번 특 쓰고 틀리는 거지. 그죠? 80만 원이에요. 이 말은 얘가 460인데 가산세는 이 취득세에만 붙습니다. 그럼 부가세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60이지만 이 460에 20%가 붙는 게 아니라 원래 취득세인 400에 대해서 20%에서 80만 원만 추가가 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신고의 미니 강의 보면 교육세, 농특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세는 부가세인데 우리는 안 배우지만 얘는 부가세 등은 뭘 안 낸다는 거예요. 가산세는 부가세는 가산세가 안 묻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앞전에 설명했을 전 시간에 얘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신고를 안 했다 해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했죠.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했죠? 종부세는? 그죠? 과소신고 나올 수 있다 했잖아. 왜?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안 되죠. 얘도.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일반 과소 10%, 부정은 40이라고 돼 있죠? 미니 강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다 뭘 부과 안 한다는 거예요?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지. 무신고건, 과소건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보시면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부과를 안 하는 거죠, 얘네들은. 그죠? 근데 첨부로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는 부과 안 되지만 과소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미니 강의 아래쪽에 부정과소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빠져 있는 거죠. 왜? 걔는 과소신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산세에서 부가세인 교육세나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뭘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2페이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그 박스에 있네요. 만분의 2.5. 10만 분의 25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요? 0.025%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바뀐 얘기를 하는 거죠. 0.025. 이렇게 납부불성실 하루 계산한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3번에 2번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원금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지방세만 그래요. 지방세만. 국세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원금의 75%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해서 그 표에 가산세 깔끔하게 정해놨죠?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가산세 감면 이런 건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한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23페이지. 그죠? 기한후 신고.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산세 그 관련된 거니까 거기 나오면 이게 원래 저쪽 취득세 같은 데 가면 나옵니다. 이 3번이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름이 기한 후 신고라고 돼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가산세니까 취득세를 예를 볼게요.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면 취득세 파트에서 시험에 나와요. 얘가.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죠. 60일. 그죠? 근데 기한이 뭐 했대요? 지나버렸대요. 자, 기한이 지나면 무엇을 부과하나요? 그렇죠. 가산세를 부과하죠. 그죠? 그잖아요.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 그러면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뭘 하래요? 신고를 하래요. 그럼 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이미 기한 지나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야,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해. 그럼 나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어. 그럼 내가 뭐들어 신고해? 어차피 가산세 낼 거니까 천천히 시간 나면 하겠지. 그래서 네가 이때 신고하면 내가 뭔가 너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게 뭐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 있고 여기 얘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잖아 이미.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원금을 깎아주겠어요? 요 가산세를 깎아주겠어? 당연히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원금은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이 가산세 누가 내는 거? 원래 내가 내는 돈이에요. 내 돈 가지고 지들이 인심 쓰는 거야. 왜? 어차피 자기들은 가산세는 꽁돈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세금은 빨리 걷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깎아주겠대. 가산세를. 근데 가산세 종류가 두 개잖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중에 하나만 깎아줘요? 자, 둘 중에 뭘 깎아줄까요? 이거는 초등학생처럼 생각해야 돼. 머리를 굴리면 안 돼. 머리를 자꾸 굴리지 마세요. 머리를 막 틀리면 안 돼. 이거는 머리 안 굴리고 단순무식 깎아야 돼. 그냥 자꾸 머리 굴리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어떤 가산세 깎아줘? 그렇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깎아줘. 왜? 얘가 기한 후 뭐래? 신고래잖아. 그럼 이걸 깎아주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납부가 아니라. 근데 얘 깎아준다고 자꾸 그런다니까. 이거를 감면해줘요. 이거를. 그죠? 그러면 얘가 무조건 깎아줘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걸 납세 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냥 귀찮아 알았어 그냥 됐고 나 어차피 가산세 낼 거니까 깔끔하게 내고 말 거야 이러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한정 과세권자가 턱 깨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자, 얘가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죠. 그럼 과세권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든요. 여러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원금에다가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과세권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 지났으니까 원금에다 가산세 붙여서 보내려고 고지서 그리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가 신고하려고 했어요. 얼른 가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오늘 신고하려고 했더니 친구가 전화해서 뭐라 그래? 술 한잔 하자입니다. 점심 먹지. 점심 먹지. 친구가 전화했네. 그죠? 친구가 전화해서 밥 먹자는 얘기는 밥값을 누가 낸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는 먼저 먹자고 놈이 내는 거죠, 원래. 그죠? 그러니까 얼른 나갔어요? 근데 그런 놈이 있죠? 지가 먹자고 해놓고 시커먹고 나서 더치페이 한다든가, 네가 사라. 이런 애도 있죠? 근데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 그 나가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또 탄력 봐서 반주한 거죠. 반주 한잔 하고 나니까 술이 좀 취했지. 그럼 어디 가야 돼? 술 깨려고 노래방을 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노래 건주가 불러 또 노래방 가서 또 맥주 시켜놓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거죠. 자, 하면서 건주가 불러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오늘까지 신고를 깜빡 못했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뭐가 나왔어? 고지서가 나왔어. 얘들이 원금에 고지서 붙여서 보낸 거죠. 그러면 땡! 무조건 돈 내야 됩니다. 자, 조건이 뭐예요? 뭐 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이 통지 안 나왔어 아직? 그러면 그리고 한 달 안에 신고하면 100분의 50을 깎아주고 한 달 안에 못했다? 그럼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해 줍니다. 이게 기한 후 신고예요. 자, 그럼 뭘 깎아준다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럼 이때 신고불성실은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어느 걸 깎아준다? 얘를 깎아주는 거예요.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니고 네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이 무신고가 원래 20%인데 이거를 한 달 안에 신고하면 이거의 반절인 10%를 깎아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가산세를 10% 부과한다는 얘기죠. 근데 1개월 초과되고 6개월 이내 하면 20%만 감면해 준대. 그러면 요거의 20%면 얼마? 4%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4%를 깎아주겠대. 그럼 얼마만 나온다는 거야? 16%만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나오긴 했지만 실제 시험은 취득세에서 언급이 되고 그 부분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정의를 또 하시면 되겠죠. 자, 23페이지 3번.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표와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과세권자가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해 준대.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넘어가서 감면 나오네요. 동그라미 1번. 한 달 안에 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해주겠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러고요. 4번에 기한 후 신고 시 결정 내용 통지라고 돼 있죠? 법정 신고 기한 후 납세 의무자로부터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에게 통지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50% 감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50% 감면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내가 기한 후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기한 후 신고했는데 얘들이 무한정 안 해주고 있어. 그럼 난 또 계속 기다려? 아니죠. 법적으로 몇 개월 안에 통지를 해줘라? 3개월 안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한 후 신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이 나옵니다. 가상금. 자, 가상금은 얘도 이제 뭐가 있어요? 일반 가상금이 있고 중가상금이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일반 가상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가상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표현을 상대적으로 일반 가상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가산세는요. 신고 기한에 신고 안 했을 때 붙는 거고요. 가상금은 납부 기한이라고 나와요. 틀리죠? 그렇죠? 구분할 때. 말 그대로지 맞는 말이잖아요. 왜? 가산세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산세는 신고 안 했을 때 붙는 거니까 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했을 때 그럼 가산세고 얘는 고지서가 나오니까 납부 기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납부 기한 내 안 내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럼 일반 가산금은 얼마다? 얘는 100분의 3, 즉 몇 프로? 3%입니다.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있어요. 이렇게 7월 16일부터 재산세 7월 31일. 근데 여러분이 요 7월 31일까지 안 냈어. 그럼 자동으로 3%가 붙어. 무조건 붙어요. 그게 얼마다? 일반 가산금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금 고지서는 금액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납기 내금액과 후금액이 있다. 그 후금액이 뭐다? 그 원금의 3%가 붙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7월 31일 지나버리면 그 원금의 3% 붙은 금액을 내야 된다. 그죠? 요게 일반 가산금입니다. 그런 얘는 납부 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게 뭐다? 일반 가산금. 해서 25페이지 오른쪽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 얼마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그렇죠? 다음 국가지자체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얘는 과세권자니까 가산금 부과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얘가 3% 붙는 게 일반 가산금입니다. 그럼 중가산금은 뭐냐? 얘가 3%를 내야 돼요. 이미 기한 지나서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네? 그래서 가산금을 내야 되는 후금액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다음날 가서 바로 내진 않잖아요. 이미 가산금 부과됐기 때문에 세금을 천천히 내겠지. 에라 이렇게 된 거 나중에 생각나면 천천히 내지. 이래버리면 과세권자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지연하고 계속 안 내면 추가로 또 가산금을 부과하겠다. 그게 뭐다? 중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 기한 지나고 얼마? 1개월, 한 달 지날 때마다 여기다가 추가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가산금은 이때 얼마? 0.75%씩 추가됩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얘도 개정사항입니다. 원래 1.2%였다가 얼마로 바뀌어서 0.75%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얘는 한 달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가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내고 추가로 또 내는 거죠.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이중으로. 그죠? 중간상금은. 그러니까 얘 3% 내고 한 달 지나면 여기다가 0.75 더해서 3.75% 되는 거고. 한 달 또 지나면 0.75 두 배니까 1.5%죠. 그러면 3% 플러스 1.5%에서 4.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내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얘를 계속 추가로 낸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 그래요. 근데 이걸 끝까지 계속 가면 원금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무제한 아니고 최대치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최대가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가상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씩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뭐다? 중가상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세지방세 다 공통인데 이때 국세지방세 차이점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중가상금은 이중과세라겠죠. 이중과세. 세금을 내고 또 내는 거야. 그래서 일정 금액 미만이면 중가상금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때 금액이 달라요. 국세는 얼마?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금액이 다르죠.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 안 된다.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얘는 얼마부터는 중가상금 내란 얘기야? 10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을 내란 얘기고 얘는 3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 부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99만 9,999원까지는 중가상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부터? 100만 원부터 얘는 30만 원부터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부터는 뭐한다?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근데 금액이 다르네요. 국세지방세. 그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얘가 다르죠? 금액. 중가상금 금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25페이지 3번에 중가상금 나오죠? 여기 보시면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얼마? 1개월. 기한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 지방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만분의 75. 0.75%죠. 이 계정상이에요. 가상금을 위에 따른 가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상금 징수기간은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그쵸.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4번 중가상금 적용 한도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국세 지방세 다른 점이에요.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금액 기준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 판단할 때 얘.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라 있죠. 재산세 고지서 보면 재산세 25만 원, 지방교육세 뭐 예를 들면 5만 원, 지역전설세 5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35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35만 원. 그럼 이걸 안 냈어. 그럼 얘는 중가상금 적용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중가상금은 지방세 얼마부터? 3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 적용하죠. 자, 얘가 3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왜?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세목별로 판단한다. 얘도 지방세, 얘도 지방세, 얘도 지방세예요. 근데 단지 얘네들이 전부 다 재산세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지서 한 장이 같이 나간 것 뿐이에요. 근데 같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중가상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각각의 뭐라고요?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런 거죠. 이것도 시험에 다 언급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뭐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상금, 중가상금 얘기는 시험에 자주 언급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총론에서. 그죠? 근데 가산세는 뒤에 가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공통으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금은 또 어디서 나와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上여러 군데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26페이지 넘어가면 기타 용어의 면세점이 나옵니다. 면세점. 네. 면세점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금을 면제 주는 거랬죠. 세금을 면제 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면세되면 싸다겠죠. 그러니까 PX나 군대 PX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면세점. 그죠?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 있죠. 그럼 되게 싸죠. 실제로 PX 같은 데 가면 맥주 굉장히 싸죠. 캔 하나가 뭐 몇백 원밖에 안 합니다. 카스 캔 하나가.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저 수강생 중에 그죠? 군무원, 그러니까 남편이 군인이세요. 군인인데 그분이 수강생이셨는데 저한테 세법 모의고사 받아서 10개 이상 맞으면 자기가 캔 이거 24, 제가 카스 좋아한다니까 맥주 캔을 2박스를 주겠다고 본인이 공언을 하시고 저한테 가셨는데 나중에 시험 보셨는데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10개 맞으면 저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16개 중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선생님 빨리 데리고 오세요. 수업 끝났는데. 왜요? 그랬더니 맥주 갖고 왔대. 10개 넘게 맞으신 거야. 말도 안 하고 막 맥주 24개짜리 2개를 갖고 왔다니까? 48개를 박스로. 근데 그때 제가 전철 타고 갔었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이걸 2개를 갖고 오요. 미리 얘기를 해주면 차를 끌고 오지. 어떻게 할게요? 들고 갔어요. 제가 이걸 들고 차에다 전철 타고 2개를 2박스 들고 이러고 거기 막 군납 써있는데 창피하긴 한데 그래 들고 가는 거죠. 뭐 먹고 갈 수는 없어서. 그죠? 그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부담 없더라고요. 가격이 싸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정성이죠. 이게 주는 게. 그죠? 깜짝 놀라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한참 맛있게 먹었던 그죠? 기억이 있습니다. 군납이라 그랬죠. 취득세도 뭐가 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자, 우리 면세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게 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 그게 나중에 취득세가 또 나오니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니 강의에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세점이 취득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그런데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뭘 배우는 거야? 취득세를 배우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 있어요? 소액징수 면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액은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겠다. 얘는 징세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징세비 절감 차원.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간 비용. 보통 징수는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럼 고지서 원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시군구에서 고지서 보내려면 거기다 우표를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표값을 내야 돼요. 왜? 지방자치단체 시제이기 때문에 자치가 뭐예요? 각자 알아서 한다는 얘기, 각자 알아서. 그죠? 각자 알아서 살림하니까 당연히 우표를 붙여야 돼요. 소인 찍죠? 그죠? 그러면 그걸 다 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말이 자치가 그런 뜻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할 때 자치와 결혼 생활 둘 다 자치인데 차이점이 뭐라고? 나 혼자 살 때는 자유로운 자치고 자유가 있는 자치고 결혼하면 자유가 없는 자치. 이게 결혼 생활의 차이점이에요. 별거 없어. 결혼하기 전에 저랑 똑같아. 근데 자유가 없어졌어. 그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비용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배보다 배꼽이 덮으니까 세금 부과 안 하겠다. 그게 뭐다고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표 주자가 재산세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어디까지 기억해라.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하겠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야 내용이 끝나는 거지. 이것만 딸랑 외우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헷갈려.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2,000원이면 징수하게 안 하게. 그럼 그때 가서 가만히 있어봐라.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쩌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안 된다겠죠. 시험 보러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막 정신없이 읽어도 될까 말까인데 미리 지금 정리해. 미리.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대표적인 게 재산세다. 그러니까 소액징수면 전부 다 금액은 똑같겠지. 왜? 어차피 고지서 원가는 다 같잖아요. 얼마? 2,000원 미만 해서 그 2개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 등록세는 최저세액 그래가지고 최저세액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이런 뭐다? 징수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죠. 이게 특징이 있는 거야.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세는 최저세액 그래가지고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그래가지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나머지 비과세 감면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31페이지 납세율 성립식이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